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결측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실제 데이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렌지에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빈 곳에서 파일 위젯을 가져와서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그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폭염, 행정안전부 폭염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안전부 폭염 발생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기성 데이터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2023년 8월 29일 데이터고요. 책에서는 이제 2023년 8월 29일이 되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전의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GitHub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책에서 사용한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셔서 사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는 눌러보시면 여기 2016년, 15년까지 2016년에 기록된 이 데이터가 여기 잘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바로 이 데이터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이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주기성 과거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데이터를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책과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오렌지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여기 파일에서 폴더 버튼 누르셔가지고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처음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뉴메릭으로 수치형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연도별을 우리가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치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카테고리컬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후에 시각화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신 다음에는 아래쪽에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불러온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시켜 줍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폭염 일수, 전국의 도시별로 폭염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뒤에 있고요. 모든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 강릉,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지금 6개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더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물론 이렇게 보면은 숫자로만 봐도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금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중간에 물음표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결측치라고 하는 겁니다. 2007년에 서울에서는 폭염일수가 4일, 강릉에서는 13일, 대전에서는 5일, 대구에서는 23일, 역시 대구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12일, 부산에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록이 됐는데 중간에 어쩌다가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음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물음표 어떤 나중에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혹은 그냥 단순하게 시각화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이 물음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제거를 하지 않고요. 이런 결측치를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plot을 사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워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바플롯을 써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value가 지금 서울로 돼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 다른 걸 선택해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연도별, 그룹 바이 연도별, 연도에 따라서 옆으로 쭉 나타내라. 그 다음에 annotation은 지금 따로 나타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색상도 연도별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자, 지금 보면 2007년이 5건, 지금 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이 3건, 2009년은 지금 없어요. 자, 여기서 없다는 것이 진짜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때문에 표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대전에 보시면, 네, 2009년에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그냥 단순히 시각화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에서, 네, 결측치인데, 그냥 아무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2009년을 아예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요 행을 통째로 지워버리겠다. 혹은 결측치가 있으니까 결측치가 있는 도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대전을 통째로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부산을 통째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통째로 지워버리다 보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산을 다 지워도 그다음 컬럼으로 따라서 대전도 통으로 지워야 돼요. 부산과 대전을 통으로 지우면은 너무 아쉽다. 자, 이래서 그럼 너무 이제 통으로 지우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평균으로 보관을 한다든지 최소값으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젯에서 impute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합니다. impute 위젯을 연결합니다. 자, impute 위젯은 아까처럼 그런 결측치를 보관해주는 위젯인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관의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don't impute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impute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바플롯을 연결해 보시면요. 이제 바플롯을 열어보면 조금 전과 동일하게 2009년이 그대로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관이 되지 않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impute 다시 여셔가지고요. 자, 여서서 자, average하고 most frequent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average를 보여주고 이제 impute 하고요,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categorical 데이터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난 최빈 값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바플롯 위젯을 열어보시면 아까 없었던 데이터가 지금 짠 하고 생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값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이 갑자기 높아졌죠. 이게 실제 값은 아니고 지금 보관한 값이에요. 근데 보관했는데 왜 이렇게 큰 값이 보관되었는가? 자, 지금 2016년에 포괄물 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높은 값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 조금 너무 2016년 한 해 때문에 지금 너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inpute로 가셔가지고 이제 요 대신에 이제 다른 값을 이제 넣을 수 있어요. average 말고 좀 다른 값을 넣고 싶어. 자, 어떤 고정된 값을 넣겠다 라고 한다면 fixed valu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일단 확실히 잘 모르니까 그냥 0은 좀 그렇고 1로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1을 누르시면 1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2019년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1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이제 다양하게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전, 아까 부산에도 임퓨트가 있었죠. 2009년에 지금 보시니까 부산은 언제 비어 있었죠? 부산이 원래 2007, 2008년, 2009년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메울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1로 그냥 다 메우겠다라고 했죠. 바플롯을 해서 보면은 1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도시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넣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위쪽에 나온 게 사실 디폴트 메소드거든요. 기본 방법이 모든 이제 칼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라라는 건데요. 자, 모든 칼럼에 대해서 don't impute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이렇게 각 대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으로 넣겠다. 그 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고정값 0으로 넣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바플롯 열어보시면 부산의 경우에는 000으로 되어 있고요. 대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값으로, 아니 중앙값이 아니죠. 평균이었죠. 평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랜덤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랜덤 값을 넣으면 이게 많이 바뀌겠죠.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우리 어느 도시가 가장 이제 더운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2016년에 지금 굉장히 폭염일수가 높았습니다. 24일 정도로 높았고요. 2012년에도 높았고요. 이제 2011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적었어요. 적다가 갑자기 2012년에 확 늘었다가 2013년에 적었다가 살살살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6년에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부산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은 지금 결측지를 지금 보관을 안 했거든요. 다 0으로 지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 8, 9년은 없습니다. 없고 2010년, 11년에 확 줄었다가 1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년에 줄었다가 그다음에 12년에 늘었다가 13년에 엄청 늘었어요. 13년이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15년에 다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에 다시 조금 늘었어요. 보시면 서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서울에는 16년에 굉장히 더웠었는데 부산에는 오히려 2013년에 훨씬 더 더웠던. 그래서 2016년에는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더 시원했습니다. 네, 그냥 평균 기온을 본 건 아니고 지금 폭염일수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16년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중간에 4년, 5년 경우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향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제 2017년, 18년 데이터, 이후 데이터도 좀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여기만 봐서는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대구. 대구는 지금 일수 자체가 다릅니다. 폭염 일수가 많이 달라요. 지금 제가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일이 2013년 같은 경우는 지금 54일이나 이제 폭염이 발생을 했어요.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7, 35, 7분의 1 가량 이렇게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났죠. 이제 그 다음에 꼭 2013년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지금 다 높아요. 20 며칠, 2008년에도 이렇게 30 며칠, 2009년에 10 있을까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나오네요. 18일, 41일, 29일, 30일 전체적으로 2014년, 15년 좀 작았지만 그래도 20일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2013년 엄청 높은 것 같지만 얘가 13일이에요. 서울은 죄송합니다. 자, 서울은 2016년에 좀 특이하게 많이 높았죠. 24일 정도까지 높았는데 그 외에는 높아봤자 14일 이 정도였고요. 다른 도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이 의외로 덥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2013년도에 26일을 찍었고요. 그 외에는 한 10일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했었죠. 대전도 10 며칠 정도에서 나오고 2016년에 대전도 많이 더웠습니다. 상대적으로 2016년이 대전과 서울에서는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광주를 보면 광주도 2016년이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막 상승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폭염일수 자체는 2016년을 제외하면 12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에 있는 도시들의 모든 도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몇몇 도시들의
폭염 일수, 폭염 발생 일수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도시들 그리고 연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사실 여기서 위젯을 하나 더 쓰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비교를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도시별 비교를 지금 하나의 그래프에서 다 나타내지는 않고 못하고 있는데 위젯을 하나 정도 더 쓰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위젯을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릴 수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